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I 조합을 배울 차례입니다. 경우의 수의 마지막 단원이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공부를 먹고 있죠. 가장 중요한 단원이 바로 조합입니다. 순열도 조합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조합의 핵심은 중복 가능한 녀석들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순열은 나열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뽑아내는 것만 우리가 할 건데 그냥 뽑는다는 개념이 꼭 경우의 수에서만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중복된 걸 얼마나 나눠주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정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죠? 여기까지는 이제 순열하고 똑같아요.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제 컨비네이션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경우의 수는 NPR을 R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전부 없애겠다는 거죠. 순서 있게 나열해서 순서를 전부 나눠서 순서가 아니라 그냥 뽑아내는 것만 계산하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조합은 딱 그냥 뽑아내는 경우의 수다 라고 하면 그냥 잘못 배운 겁니다. 정말 이런 얘기가 미안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뽑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1, 2, 3, 4, 5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두 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뽑으면 5P2로 뽑게 되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가 1과 2를 뽑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뽑히죠? 2와 1이 뽑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열로 뽑았을 때 그 녀석의 경우는 1, 2거나 또는 2, 1로 나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뿐이죠. 그러니까 뽑은 후에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뿐이니까 뽑는 경우의 수 자체가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경우의 수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2팩으로 나눠주게 된다라는 게 1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P를 뽑게 되면 1, 2 또는 2, 1이니까 여기서 나는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는 1, 2 하나뿐이니까 이 녀석을 나눠주겠다라는 기호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도 조금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거 계속 기호로 쓰기 어려워요. 5C2 구해볼까요? 얘는 5 곱하기 4를 뭘로 나눠주는 거야?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5C3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5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3개.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눠주는 거죠. 요것도 계산하니까 10이네요. 오, 독특하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조합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짜잔. 첫 번째 이야기. 자, 조합은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이 같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기 둘이 숫자 더해서 앞에 N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전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갈 건데 5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와 3명을 고르지 않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 3명을 고르면 남는 2사람이랑 밥을 먹으러 가겠죠. 왜? 걔네들이 순서대로 뽑히는 순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뽑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 NC 제로도 1이고 NC N도 1이다. 하나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 전부 다 뽑는 것도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세 번째는 N 컨비네이션 R을 이제 더 계승으로 표현합니다. 전에 퍼뮤테이션 표현했던 거 있죠.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줘요. 그게 이거죠. n 퍼뮤테이션 r. 그 다음에 뭘로 한번 나눠줍니까? r팩으로 한 번 더 나눠주라 그랬으니까 여기 r팩으로 이렇게 한 번 나눠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 정리의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성질이기는 한데 혹시라도 가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예전에 내신에 많이 나왔거든요. n 컨비네이션 r은 n-r 컨비네이션 r-1 플러스 어머나 1이죠. 미안합니다. n-1 컨비네이션 r이 됩니다. 오,
되게 신기하죠. 네, 이런 공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자,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수지가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5명 2명을 뽑는데 수지를 반드시 포함해서 1명 뽑는 거랑 수지를 안 뽑고 2명 뽑는 거야. 그러면 나는 수지를 뽑는 경우에 수 들어있고 뽑지 않는 경우에 수 들어있으니까 그 둘이 더하게 되면 그냥 5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 뽑을 때 특정한 1명을 반드시 뽑고 하나 적게 뽑는 것과 특정한 1명을 뽑지 않고 그 인원을 뽑는 걸 더하면 우리는 전체에서 뭘 뽑는 거야? 특정하지 않은 그냥 인원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써먹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빠진 내용이기는 해요. 분할과 분배인데, 분할과 분배. 옛날에 이제 SNK라는 걸 우리가 분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지금은 조 나누기라고 해서 조금 특별한 이론으로 알려줄 겁니다, 아마. 자,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6명을 어떻게 나눕니까? 3개의 조로 나누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몇 명이에요? 2명. 2명? 2명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4명, 1명, 1명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연습했던 거 몇 명? 3명, 2명, 1명이 되겠죠. 이렇게. 혹시 제가 얼굴이 좀 막 꺼멓게 나고 그러지 않죠? 왜냐면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혹시나 막 표정이 안 좋고 이럴까봐 굉장히 밝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6명 중에 2명을 뽑고요. 자, 남은 4명 중에 2명을 뽑고요. 2명 중에 2명을 뽑으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조를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하고 특정한 1명이 여기서 뽑힐 수도 있고 여기서 뽑힐 수도 있고 여기서 뽑힐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조합은 또는 경우의 수 자체는 중복하지 않는 걸 구하는 건데 선생님이랑 특정한 1명이 여기 중에서 뽑히는 경우의 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조, B조, C조도 아니고 그냥 조만 탁탁탁 나누는 건데 분명히 이 케이스가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합의 크기가 다 2개로 똑같죠? 그럼 이 크기만큼의 집합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분할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나눠주죠? 6명 중에 4명, 그 다음에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여기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4명을 뽑을 때 선생님 여기서 뽑힐 수도 있고 여기서 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상황에서 중복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여기는 똑같은 집합의 크기가 2개니까 뭘로 나눠줘요? 2패 분의 1로 나눠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할. 자, 마지막이죠. 얘는 똑같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 자체가 분할이 됩니다. 그럼 분배는 뭐야? 분배는 쫙 해서 이 3개의 조로 나눠진 애들을 A, B, C라는 서로 다른 것에 나눠줄 때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지?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말을 쓰거든. 곱하기 뭘 해주면 된다? 3팩을 해주게 되면 이 녀석이 바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를 뭐라고 한다? 분할. 여기를 뭐라고 한다? 분배. 나중에 언제 쓴다? 대진표 작성할 때도 이걸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오늘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갈지 다 갈지는 한 번에 좀 볼게요. 자, 시작하죠. 아이고야, 다들 힘든 시간입니다. 이제 10시가 다 돼가니까 조금만 힘내십시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안 좋았네요. 오늘 PD님도 피곤하셔가지고 지우라고 얘기도 안 해요. 어제는 지우라고, 어제였나? 아니, 우리 수요일날 했죠? 짠, 짜잔, 짠. 오, 비비텍스. 비비텍스. 페이지도 많이 눌러 오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많이 눌러 오시고, 유튜브도 볼 건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쵸? 네, 학원 선생님인데 거기다가 브이로그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다. 밥을 먹었다. 네? 학원 선생님의 네, 저 맨날 출근 밥 먹고 수업, 출근 밥 먹고 수업, 브이로그 찍어봐야 맨날 똑같거든요. 저 사람은 같은 걸 계속 올린다. 이런 영상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n 컨비네이션 R이 360이고 n 퍼뮤테이션 R이 360이라고 나와 있고요. n 컨비네이션 R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5라고 나와 있죠. 이거 너무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풀면 좀 나이스해요. n 퍼뮤테이션 R은 얘를 R팩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됩니까? n 컨비네이션 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찾아봅시다. 따라서 15가 R팩분의 뭐가 되냐면 360이 되겠죠. 그러면 15R 팩토리얼이 360이니까 됐죠? R팩이 10으로 나누면은 이거 15 곱하기 2 하면 30이잖아요? 맞죠? 30, 12 24개 나오네요. 그렇죠? R팩이 24 이렇게.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해내야 됩니다. 알겠죠? 몇 팩이 24냐면 4팩이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R이 얼마예요? 4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4가 뭐가 나와야 돼? 15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얘를 이거 계산하면 어렵네요. 퍼뮤테이션으로 갈까요? 이걸로 갈까요? 그냥 뭐 15를 갖다 계산할 건데, 야 이거 좀 복잡하게 나왔다. R이 4죠. 계산하기 너무 어렵다. 퍼뮤테이션으로 가자. 미안해. 컨비네이션 해야 되고 퍼뮤테이션 해야 되는데 이건 식 자체가 좀 어려워. 그래서 n 퍼뮤테이션 4가 뭐냐면은 360이에요. 그쵸?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6의 제곱 곱하기 10이 되거든요. 그쵸? 얘가 뭐가 되냐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요. 맞죠? 그럼 n에서 밑으로 몇 개 곱했어요? 4개 곱했으니까 n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따라서 n이 6이에요. 자,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이 얼마 나와요? 10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푸는 거예요?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 즉 소인수 분해로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짠! 자, 성립하지 않는 것은 1번 보자. n 컨비네이션 제로와 n 컨비네이션 n은 같다. 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두 번째, n 컨비네이션 1은 n이다. 맞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뭐예요? n 퍼뮤테이션 r은 맞죠? 왜냐면 n 컨비네이션 r이 r팩분의 n 퍼뮤테이션 r이니까 퍼뮤테이션은 r팩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아까 쌤이랑 얘기했던 거 맞죠? n 팩토리얼에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n 퍼뮤테이션 r이에요. 그걸 r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아까 성질 세 번째랑 똑같죠? 자, 얘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랑 더해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라. n 플러스 1이 나오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둘이 더하니까 뭐 나오죠? n.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둘이 같을 수 없어요.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3명 모두 뭐라? 같은 직업이어라. 끝났죠? 그리고 얘는 같은 직업인 걸 뽑는 거니까 순서 상관없어요. 첫 번째 7명 중에 몇 명? 3명을 뽑거나 또는 6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3명을 뽑는다. 765 321 이렇게 플러스 653 거짓말 321 이렇게. 자, 6 날아가요. 75 35 54 22니까 50 5가지가 나오네요. 그쵸? 짠!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축제 공연 무대에 5명을 뽑을 때 혜원이가 민준이를 모두 뽑으면 돼요. 얘는 이미 뽑아놨어.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 뽑아놨으니까 남은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돼? 3명만 뽑으면 돼. 뽑혀있는 애를 굳이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걔는 그냥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남은 인원수만큼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 어렵죠? 198 321 자, 요것이 3396 248이요. 34 12 12에다 10 곱하면 120까지 이렇게 나온다. 나쁘지 않죠? 자, 지웁니다. 남자 6명과 여자 6명으로 했을 때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적어도 자, 선생님이 처음 경우의 수 수업 시간에 뭘 이야기했었죠?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럼 여사건이라는 건 뭐죠? 그거의 반대 사건이죠. 이런 걸 우리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시면 편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전체 12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
남자만 뽑히거나 여자만 뽑히는 걸 빼주게 된다면 적어도 한 명은 남녀가 섞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합시다. 오, 진짜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와나 답을 좀 적어놓을 거 그랬나봐요. 4 3 3 3 2 5 그쵸. 5 9 45 45 곱하기 15는 45 495 맞죠? 자 거기에서 아닙니까? 맞죠. 예, 깜짝 놀랐어요. 6시 4랑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6시 2랑 똑같다 그랬어. 그럼 6, 5, 30을 2로 나누니까 15, 30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쵸? 계산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네, 전 요 정도까지만. 465가 답이 됩니다. 괜찮아요? 답 이슈? 네, 이슈. 넘어가요. 자,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야, 이건 나왔다. 뽑아서 세운다. 나중에 세울 때 뭐 할 거야? 팩토리얼 써주면 돼. 그럼 일단 먼저 뽑자. 알겠지? 어떻게 뽑아? 하하. 어른 1명 뽑으세요. 어린이 2명 뽑으세요. 곱하기예요. 더하기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3명을 줄 세우니까 얼마 곱해요? 3팩을 갖다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5가지. 어우야 많다야. 6, 5, 30, 15 곱하기 6이네요. 자, 이거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없어요. 계산할게요. 6, 5, 30, 1, 6, 6, 9, 9, 5, 450까지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상합니까? 저 있을 줄 알고 좀 얘기했는데 없어서 순식간에 바꿨어요. 네, 펑션. 자, 함수의 개수인데 우리 앞에서 함수 배웠잖아요? x를 뭐라고 하죠? 정의역. y를 뭐라고 합니까? 공역입니다. 그 중에 선택받은 애들이 치사해서 뭐라고? 치역이니까 뭘 할 거냐면 a가 b보다 크니 올해는 왜 거꾸로 갔죠? b가 a보다 클 때 fb도 fa보다 커라. 얘를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갈수록 커지는 함수. 반대쪽으로 돌리잖아요? 갈수록 커지는 함수. 증가함수죠. 자, 증가함수라는 말을 딱 다르게 이야기하면 순서가 정해진 함수예요. 즉 3은 1보다 무조건 큰 걸 써야 되고 5는 3보다 무조건 큰 걸 써야 돼요. 아까 순서가 정해진 건 뭐라고 그랬어요?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순서가 정해진 건 뭐야? 뽑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 앞으로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일 때는 컴비네이션 쓰면 바로 답이야. 대신에 누가 앞에 온다? 공역. 선택받은 애들이 앞으로 와야 돼. 왜냐하면 쏘는 애들은 얘네 셋이거든. 얘네가 2개를 쏘거나 2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이 공역이 돼요. 그래서 5, C, 3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됐죠? 아마 시험 문제에는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울 거예요. 뭐 3이 반드시 누굴 쏜 상태에서 이걸 만족해라라든가 뭐 등호가 들어간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그림 그려서 일단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 10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짠. 한 평면 위에 서로 세 점도 어느 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그냥 풀면 돼요. 직선의 개수를. 자, 그럼 우리 직선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와 반직선의 개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서로 다른 점 3개가 있어요. 그렇죠? A, B, C가 있을 때 A, B 또는 B, C 또는 C, A를 지나는 직선은 1개. 하지만 선분은 A, B, B, C, C, A 3개. 반직선은 A, B, B, A, A, C, C, A, B, C, C, B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직선의 개수는 선분의 2배예요. 선분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직선을 구하라고 할 때 나중에 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는 거에서는 일직선상에 적혀 있는 4개나 5개의 점들이 만들어지는 직선은 전부 하나 취급을 할 거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다. 그럼 5개 중에서 어떻게 2개만 뽑으면 알아서 직선이 나와. 근데 왜 P로 안 뽑고 C로 뽑냐면 이 점을 2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같기 때문이야. 그럼 만약에 반직선을 구하려면 P로 뽑으면 가장 베스트겠지. 이렇게 직선이냐 이렇게 직선이냐니까 요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정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고 돼 있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식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2분의 n-3이 공식입니다. 제가 보통 이 공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려면 나 쏘면 안 되고 내 양옆은 변이야. 그럼 내 양옆이 아닌 다른 점들을 쏘게 되면 걔는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대각선이 되겠지. 그래서 n에다가 그냥 뭐만 집어넣어? 8만 집어넣어서 구하자. 아니면 다 이 점을 제외한 거 해서 빼줘야 돼. 또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으니까. 자, 2분의 얼마가 되죠? 8 곱하기 5 5, 4 20 5, 3 나왔으면 불고기 하려고 했는데 늦었어. 다 틀렸네. 괜찮죠? 솔직히 그런 표정 지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여기 있다. 자, 선분이 아니라 이번엔 뭐야? 직선이 아니라 이번엔 뭐야? 삼각형이지, 그치? 자, 삼각형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요 세 개의 점을 선생님이 컨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은 하나야. 점의 순서를 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럼 이 문제도 뭐야? 조합 문제가 돼. 그럼 점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12개가 있나요? 9개예요.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저 이런 거 실수 되게 잘하거든요. 맨날 다 풀고 답 안 나와서 애들한테 엄청 혼나요. 고3들 꼭 기억해라. 나 다 보고 있어. 자, 일단 삼각형은 점 몇 개? 맞아요. 점 3개. 대답도 안 했지만 맞아요. 네. 9시3. 자, 이렇게 하면 답 나올 것 같죠? 안 됩니다. 집중. 홈센터, 홈센터. 자, 요거. 여기에서 3개 뽑으면 뭐가 안 나와요? 삼각형 안 나와요. 4시3 빼주세요. 그쵸? 자, 어디에서 뽑으면 안 나와요? 여기에서 뽑으면 또 안 나와요. 4시3 빼주세요. 됐죠? 그 다음 어디에서 뽑아도 안 나와요? 여기에서 뽑아도 뭐가 안 나옵니까? 삼각형 안 나오죠? 4시3 또 빼주세요. 제발 부탁이 하나니까 그리지 마세요. 네, 그린 애들 있습니다. 저 분명히 봤어요. 그리는 거 틀려오지 마세요. 맞춰서 기뻐하지도 마시고 공식 외우세요. 알겠죠? 자, 9시3 9 8 7 맞나요? 3 2 1 이제 드디어 정신이 끝나갑니다. 제가 지금 3 3은 9 3 4 12 12 곱하기 7은 84. 잘했죠? 네. 84에서 뭐 빼줍니까? 4 4 4. 오, 좋아요. 4 4 4 빼주면 뭘 빼주죠? 12 빼주게 되겠죠. 답이 얼마야? 72가지다. 그런 표정 짓지 마요. 저도 이런 거 싫어요. 자, 이제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았네요. 자, 평행사변형의 개수. 쌤이랑 나중에 또 고난도 수업을 하잖아요, 학원에서. 고난도 수업을 할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어진 평행사변형도 나오지만 마름모의 개수도 나와요. 또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마름모가 아닌 것은, 또는 정사각형 중에서,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뽑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약간 공식스럽게 또 알려는 드릴게. 딱 좋은 날씨네, 그렇죠? 자, 보자. 여기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직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자, 평행사변형은 양 두 쌍의 대변이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2개를 먼저 뽑아서 결정을 합시다. 그죠? 그리고 이놈과 짝이 될 녀석들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 4개가 있으면 뭐야? 이 4개 중에서도 몇 개를 뽑아라? 2개를 뽑아라. 그럼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 순서에 관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와요. 곱하기 4C 이렇게 됩니다. 자, 5C2는 10이고요. 4C2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돼요. 답이 60까지가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세 문제 딱 남았어요. 조금만 되겠습니다. 지워야 됩니까? 한 개씩 있다. 이 6개의 똑같은 바구니에다가 3개의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은 바구니예요. 분할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조로 나누어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하도록 한다. 자, 서로 다른 곳에 나눠주니까 얘는 분할 후 분배를 할 거예요. 근데 얘는 뭐죠? 그냥 똑같은 거에 나눌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할만 하면 됩니다. 분할만. 근데 똑같은 바구니 3개 빈 바구니 없이 담는 거니까 다 구해줘야 돼요. 아까 쌤이랑 했던 거 기억나요? 개념에서? 둘둘둘. 됐죠? 자, 어떻게 되죠? 6C2. 그 다음에 4C2, 2C2 곱하기 3팩분의 1을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일단 계산합시다. 15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5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야? 4, 1, 1로 나눌 거네. 빈 바구니가 없어야 하니까 6C4 곱하기 2C1 곱하기 1C1 곱하기 2팩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지고 6C4가 6C2니까 얼마? 똑같이 15가지가 나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다 그랬지? 3, 2, 1이죠? 6C3 곱하기 2C 야야야야 3C2 1C1 이렇게 됩니다. 자, 6C3 계산하면 20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3가지가 나와서 6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똑같은 바구니에 담을 거니까 3개를 다 더하세요. 몇 가지 경우에서가 나와요? 90가지. 자, 이거 내신에 참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우, 얘가 글씨가 미드스팅이죠? 이렇게 둘둘둘이죠. 이렇게 나오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분할만 하는 문제. 자, 그럼 분배라는 문제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나올 거야. 자, 3명, 3명, 1명으로 일단 나눌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분할하는 숫자를 정해줬으니까 올 케이스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할만 일단 먼저 주어진 대로 하시고 마지막에 청소시킬 거니까 분배할 겁니다. 자, 갑시다. 7C3, 4C3, 1C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똑같은 집합이 2개니까 뭘로 나눠줘요? 2팩분의 1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35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크네요. 14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아니네요. 2로 안 나눴군요. 미안합니다. 2로 한번 나눠야 돼요. 예. 정신이 없네요. 여기서 몇 가지? 70가지가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라 그랬어? 분배할 거야, 이제. 분배는 뭐야? 3팩이야. 3가지니까. 그래서 70 곱하기 6, 420가지의 답이 나온다.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넥스트.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가 어렵냐면 어떤 애가 어디에 있어라 라는 조건이 나오는 것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확률에서 조금 많이 나오고요. 뭐 1회전에서 1학년들끼리 2학년들끼리 싸우세요 이런 문제 빼고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분할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처음에 결승전을 기준으로 반으로 쪼개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결승전을 기준으로 반으로 쪼개서 6명 중에 3명을 뽑으시고요. 남은 3명 중에 3명을 뽑았어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집합이 있으니까 2팩분의 1로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자, 이 빨간색 계산할 겁니다. 빨간색. 자, 곱하기. 자, 여기 있는 3명은 여기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쵸? 여기 있는 3명은 1명, 2명으로 쪼개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C1 곱하기 2C1을 해주세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 상황이 어디서도 벌어져요? 이쪽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곱하기 3C1 곱하기 미안합니다. 여기 3C2군요. 3C1, 2C2라고 두세요. 미안합니다. 3C1 그 다음에 뭐가 돼요? 2C2 요렇게 계산해주면 가능하겠죠. 자, 곱하기 할게요. 3, 3은 9. 자, 6C3이 얼마냐면 6, 5, 4, 3, 2, 1이니까 20가지죠.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90가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거를 조금 쉽게 푸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 쉽게 푸는데 대신에 이 방법은 반드시 언제 써라? 심플하게 딱 대진표가 나왔을 때만. 뭐 1학년에 어디 있어라? 철수가 어디 있어라? 이런 문제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심플하게 딱 나왔을 때 뭐 하냐면 자, 자리가 바꿨을 때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요 자리죠. 그쵸?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바람을 휙 앞에다 쏩니다. 그럼 얘네가 이 추를 달고 빙글빙글 도는 걸 우리가 모빌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빌처럼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 돌면 자리 똑같죠. 오케이? 또 얘네들 돌면 어때요? 자리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잘 못 찾더라고요. 이 전체 반반도 돌면 자리가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똑같은 자리잖아요. 지금 똑같은 자리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팩 나누기 똑같은 거. 자, 목세 법칙 쓰는 거야.
중복된 거 날려줄 거야. 2의 세제곱으로 날려주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6 빼기 720이고요. 2의 세제곱이 8입니다. 8, 9, 72 똑같이 나오죠. 아까 답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나왔을 때만 빨리 풀어낼 때 쓰는 방법이고요. 따르게 나왔을 때는 먼저 i를 집어넣고 분할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진표가 아마 제일 어렵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평행사변형 문제에서 삼각형 몇 개를 그려서 만드는 평행사변형 개수 구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천천히 뽑아서 계산하세요.